오늘 설명에는 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예비 고2, 그러니까 예비 고2가 아니죠. 이제 고2가 됐죠. 그 고2 학생들부터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교과 관련해서 뭐 비교과가 사라진다든가 혹은 자소서가 폐지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1, 고2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뿐 아니라 다른 입시 전형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학종을 준비하려면 어떤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학 입시에 대한 인트로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고3 될 때까지 좀 지겹게 들으실 거고, 네, 많이 듣다 보면은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좀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자, 현재 입시는 수시대 정시 구도로 되어 있고요. 수시대 정시가 현재 지금 있는 고1, 2들은 60대 40으로 가겠다. 퍼센트. 이렇게 이제 공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 정권이 바뀐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정시 비중을 좀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수시 쪽을 놓고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인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수시 쪽을 놓고 보면은 수시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이 있어요.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퍼센트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교과 전형이 한 10% 정도, 종합이 한 40%, 그다음 논술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이 논술 부분은 정시랑 가까운 거고 일단 제외시킬게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내신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내신하고 관련이 있는 입시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 거죠, 인서울에서.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이게 도대체 뭔가? 사실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자, 먼저 학생부라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학생부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학생부라고 하죠. 학교생활 기록부.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대부분 익숙한 이름이 생기부죠. 생기부.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적사항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출결, 뭐 출결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동아리는 뭘 했고, 아이가 봉사활동은 어떤 걸 진행을 했고, 교내 대회에서는 어떤 대회에 나가서 어떤 수상을 했고, 그리고 뭐 학급 임원처럼 뭐 학급 활동은 어떻게 했고, 그다음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독서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또 하나 크게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교과, 잠시만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교과. 교과 쪽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다 담겨 있게 돼요. 네. 이 교과랑 관련해서 어머님들 또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게 세특이라는 거죠. 교과 세특.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학생부 중에 교과는 뭘 하는 거냐? 말 그대로 교과만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 세특도 필요 없죠. 그래서 교과의 내신 성적만 보겠다. 저 교과가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간다, 대학을.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10% 정도 뽑을 거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면은 약간 이제 불공평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강남에 있는 학교랑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랑 난이도도 다르고 경쟁자들도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 등급까지. 내신 성적이 어떤 걸 보느냐? 내신 성적도 이제 무슨 원점수도 있을 거고 어떤 뭐 표준 편차도 있을 거고 등등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등급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등급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수능 최저랑 같이 해서 합격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합 전형이 40%나 되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죠. 이 종합 전형은 뭐냐? 종합 전형은 바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장에서 고3들 뭐 입시 컨설팅하고 그러면 야, 너 학생부 종합이 뭐야? 뭐 저는 2학년 때까지 학종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학생부 종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 비교과 활동들, 동아리, 독서, 봉사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이제 핀트를 좀 벗어났어요. 학생부 종합은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들이고 이 중에서 이런 비교과랑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이 교과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면접까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수능과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수능과 논술이 있는데 이제 수능과 논술은 2학년 2학기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뭐 내신으로 뭐가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죠. 자,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자료들은 다 드린다고 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있다, 면접이 있다. 그래서 이 학생부에 대한 얘기를 좀 놓고 보면은 이 두 개가 이제 무슨 얘기냐. 학생부 교과는 예를 들어서 건국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볼게요. 건국대. 건국대가 학생부 종합으로는 2.5등급 선에도 합격선이 돼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로는 한 1.7등급이나 8등급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좀 높아지죠. 합격선이. 이유는 이제 내신 점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개를 더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등급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특히 우리 고2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고1 학부모님들은 이제 처음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해서 좀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등급은 6등급 이하는 제외시키고 일단, 1등급이 4% 이내, 2등급이 2등급 11%, 23%, 40%,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 3%는 헷갈리니까 이거 치워버리고 3% 치워버리고 이 세 개를 합쳐서 상위 20%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등급제가 만들어진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 등급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상위권 대학들이 4%까지가 인류대의 기준이었고요. 11%까지가 전체 정원 중에 전체 수험생 중에 인서울에 있는 학교의 정원이 11%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서울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그 이후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2가 아니라 현재 고2, 현재 고2 학생들은 18%, 18.7%거든요. 여기까지가 인서울의 정원이에요. 물론 인류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서 자기들도 정원을 줄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4%예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 3등급 정도 선까지도 인서울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3등급까지는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뭐 내신 190점이라든가 180점대 이상, 그럼 굉장히 우등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든 학생들이든 눈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내가 1, 2등급을 안 받으면 되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학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3등급에서 2등급까지 한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과목별로. 2등급에서 1등급은 한 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4등급으로 내려가는 건 차이가 꽤 나요. 3등급에서. 그래서 사실은 3등급 이상을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내가 공부에 특별하게 재주가 없었다. 그럼 4등급까지 받게 되면 이제 수도권 대학이 될 거고요. 가천대가 3.5등급 대학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3.5등급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5등급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인서울의 대학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3등급 선에 있고 조금 자신 있는 과목들이 1, 2등급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면 인서울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 내가 한 4등급 선에 있다. 그리고 3등급을 좀 치고 들어가는 과목이 있으면 가천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5등급 쪽에 있다. 네, 1학년 때 지금 고2들도 듣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 1학년 때 5등급이었는데요. 이미 내신 망한 거 아닌가요? 저는 내신 말고 정시로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를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정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5등급이든 6등급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직까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것만 보여드리고, 자, 가천대 건데요. 아까 교과 전형이 좀 등급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보시면 합격 선상을 한번 보세요. 학생부 등급이 70%,
자, 이렇게 보시면 한 2점대 후반 정도의 형성이 되죠. 토탈 내보면 2점대 한 7, 6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7 정도는 받아줘야 가천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비벼볼 수가 있는 거죠. 인기과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같은 건데 같은 과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수가 낮죠. 대략 한 3.5등급 정도 선이 평균선이 될 거고 3, 4가 막 섞여 있는 3.5등급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종합전형이 사실 좋은 게 많아요. 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그래서 2019년 11월 28일 날 사실 종합전형이 그동안 불공정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만들자 하고 발표된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고2 학생들은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죠. 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좀 축소시켜야 한다.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 불공정했냐면 이런 것들이죠. 소논문,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논문이나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 성남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통 경쟁률이 수시에서 원서가 6개니까 인기 학교들은 다 찔러본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15대 1은 기본으로 돼요. 경쟁률이. 작년에 경희대 약대는 150대 1이었죠. 150명 중에 1명 뽑히는 거죠. 그러면 이 15대 1인데 이 15명의 내신 성적이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는 게 사실은 이런 비교과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실제 제 제자들이 뭐 예를 들어 한 2.5등급 정도였는데 분당 강남권에선 중앙대가 될 텐데 실제로 저희 제자들은 광운대나 뭐 과기대 뭐 이런 쪽으로밖에 못 들어갔죠. 좀 불리했었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 여기서 좀 보실 게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정규 과정 외에 이거 빼놓고 이 밑에만 읽어서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비교과 활동은 여전히 들어가지만 정규 과정 외에 있는 것들은 안 들어간다. 소논문이나 그다음에 뭐 외부 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자율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상을 좀 알면은 지금까지는 두 개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른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근데 자기소개서 없어졌으니까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작성해 놔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들을 좀 보시면은 인적사항, 학적사항은 초창기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뭐 안 들어가죠. 이런 건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출결 상황은 중요해요. 출결 상황은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다 출결이 괜찮을 거예요. 출결이 안 좋으면 학종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과 쪽에 수상 경력이라는 게 좀 있고요. 잘 아시는 어머님들 중에는 수상 경력 사라진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항목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많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독서활동이 있고요. 역시 또 사라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써주시는 거예요. 애를 봤더니 얘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거는 이제 교과랑 관련 있는 내신이죠. 내신과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죠? 자, 그럼 하나씩 좀 보시면 자,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 개선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 대입, 이게 고2 대입이에요. 여기에서부터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거는 교과 활동이에요. 자, 교과 활동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교과 활동이 뭐냐? 네, 내신이에요. 세특.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과목당 500자라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들 중에 과목당 500자면은 이 과목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뀌는 거는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 미기재. 예전에는 방과 후 활동을 뭘 했는지가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사라지게 하겠다. 그럼 방과 후 활동은 크게 안 중요하겠죠. 그다음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인, 미반영. 자, 여기 미반영이랑 미기재가 뭐가 다른 거냐면 미기재는 기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건 안 쓴다. 미반영은 기재는 되어 있지만 대학교에 넘기지 않는다. 자료를.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둘 다 별로 대학교 입시에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 방과 후 학교 활동이 내용이 미기재된다는 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수학 선생님이 써주신 건데 방과 후 학교 뭐를 해서 11시간 수강함 이런 걸 적었었죠. 마찬가지 세부 특기 사항에 여기도 방과 후 뭘 했었다 이런 걸 적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적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들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교과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종합의견. 종합의견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종합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뭐 별다른 뭐 그게 없죠. 그래서 연간 500자, 1년에 500자, 그죠? 그럼 얘에 비하면 양이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1, 2학기 다 있고. 자, 그다음 비교과 영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자율활동 하나씩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500자. 동아리 활동 500자. 자, 여기에서 이제 바뀐 거는 자율 동아리는 안 한다. 그죠? 하긴 하는데 여기도 미반영이죠. 어쨌든 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소논문도 안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참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특기사항 미기재 이런 게 있어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의 미반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봉사활동 했어요. 이런 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만 학교에서 한 거는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대입 반영. 근데 특기사항 미기재라는 게 뭔가 특기사항 이러니까 특이하게 굉장히 잘한 활동을 기재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거예요. 이쪽에는 연간 500자를 적고 있었잖아요. 뭔가를. 근데 여기는 안 적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저 500자를 안 적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500자가 뭐냐면 이거죠. 봉사활동을 예전에는 꽃동네 봉사활동을 했고 거기 내용까지 이렇게 쭉 적었었어요. 이렇게 내용을. 근데 이런 것들 안 적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했고 몇 시간 이런 정도만 적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이 이제 연간 700자. 사실 진로 활동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뭐 이게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건 700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미반영된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여기 적었었어요. 진로 희망 분야를. 예를 들어 나는 의예과를 지망한다. 나는 컴퓨터 공학과를 지망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적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것 때문에 뭔가 빨리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요 진로 활동의 제일 위에다가 여기다 뭐 의예과 이런 식으로 적고 나서 여기 내용이 이제 적히게 됐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는 없죠, 항목이. 그래서 여기 없고 그 밑에를 적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의미는 조금 이따 또 보시고 바뀐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다음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은 전부 다 대입 미반영 안 들어간다. 그럼 수상 경력, 그럼 학교 교내성 필요 없겠네요. 그다음 독서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대입이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 활동부터예요. 교과 활동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신 점수.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고1 때 만약에 5등급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 다음 2학년 때 4등급. 여러분 노무현 지지하세요. 노무현.
네? 저기 좀 그 해주세요. 네. 5등급, 4등급, 3등급. 실장님, 네.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5등급, 4등급,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치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그냥 4, 4, 4를 받았다고 할게요. 이게 A 학생, B 학생. 그러면 이 학생들의 평균을 내보면은 4등급이 나와요. 얘도 4등급이죠. 이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같은 대학에 가요.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을 평균 내는 거니까.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핵심은 스토리예요. 아까 비교과에 있는 여러 항목들, 그다음 교과 내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걸 수단으로 활용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A 학생이 스토리가 좋죠. 계속 발전해 나갔죠, 아이가. 그래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5등급 선상의 대학교, 가천대가 있겠죠. 이런 대학교에 지망을 했다. 그러면은 3.5등급 대학에 지망했을 때 만약에 1학년 때부터 그냥 3.5, 3.5, 3.5 밋밋하게 그냥 평균 3.5를 받은 B 학생이 있다 그러면 A 학생이 오히려 고3 때 성적이 좋잖아요. 얘가 뽑힐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내신은 스토리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뭐 계속 1등급이었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5등생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5등급이었는데 이런 일은 진짜 잘 없지만 2학년 때 2등급이고 3학년 때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112를 받은 학생하고 같이 한번 대결해 볼 만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미 시험을 1학년 때 치렀지만 내가 너무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번 1학기를 점수를 올려봐야 돼요. 아직 기껏해야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끝났거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번 처음에 스타트가 될 텐데 그 점수에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점수를 1, 2등급을 꼭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마다의 재주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자, 현장의 실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교과 내신과 관련된. 첫 번째 학생은 이번에 가천대 심리학과에 들어갔어요.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내신 등급을 제가 봤더니 한 3.7, 3.6, 뭐 3.8, 좀 비슷비슷해요. 9, 1, 2, 3이. 그리고 심리학과를 지망을 하는데 심리학 동아리, 뭐, 뭐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거는 완벽하게 했어요. 비교과 영역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자기소개서도 들어갔는데 자기소개서도 학생이 써온 것 치고는 거의 수정할 게 없을 정도로 좋았고요. 면접도 잘 볼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저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점수가 약간 부족하기도 했지만 점수가 부족한 걸 떠나서 이 스토리가 이게 좀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공부는. 두 번째 학생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첫 번째 학생은 그래서 떨어졌지만 가천대 약수령 논술로 심리학과에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학생은 이 친구는 그냥 1학년 때부터 한 4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4.1, 뭐 4.2, 뭐 4.1, 뭐 이런 정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이 친구는 학종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시나 적성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학종을 준비할 생각은 없었는데 가천대 컴퓨터공학과에 붙은 거예요. 썼을 때. 제가 조금 가이드를 해줬는데 이제 될 만하다고 여겼던 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요. 전체 내신은 4등급 선에 있지만 수학과학은 2등급 선에 있었거든요. 어떨 땐 1등급도 받았고 그러면 경쟁자들이 방금 위의 학생처럼 한 3점대 중반 정도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친구는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교과 영역이 좀 부족하더라도 거의 없었거든요. 과천대 컴퓨터공학과에 붙었죠.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 친구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서 자기의 전공과 관련 있는 시험은 되게 공부는 되게 잘하는 학생. 어떤 스토리가 있죠. 위의 친구는 그래 비교과 스토리는 좀 있지만 교과 내신에 대한 스토리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교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랑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 이제 등급을 보시면 1111, 333. 좀 잘했죠. 뭐 2학기 때는 다 1등급이에요. 굉장히 잘했죠. 근데 이런 친구를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1, 3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색칠한 숫자가 중요한 건 교과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에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봐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자, 그래서 1등급을 받았어요. 똑같이. 1등급을 받았는데 여기는 표준 편차가 17.5고요. 여기는 22.1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높으면 어려운 거예요. 평균 점수도 더 낮죠. 그래서 여긴 평균 점수가 좀 높고요. 표준 편차가 높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높은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걸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학생이 만났을 때. 아까 15명 중에 1명 선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다음 선택 과목이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물리 같은 과목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내신 따기가. 왜냐하면 요새는 그래도 이공계 지망생이 좀 많아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선택 과목 처음 나왔을 때는 물리원 같은 거는 선택 애들이 안 하고 싶어 하고 한 40명 정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40명 중에 1등급은 1명이고요. 2등급은 10%니까 4명까지만 2등급이고 3등급이 23%니까 8명까지만 3등급이고요. 9등 하면 4등급인 거예요. 4등급은 굉장히 못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이 물리라는 과목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하고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다 있다고 보면 전교 9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방금 얘기한 표준 편차, 과목 평균, 원점수를 통해서 조금 더 각색해서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들을 갖다가 도전하고 자기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피하고 이러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핵심은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전공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잘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게 돼요. 자, 교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세특인데 세특은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코멘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는 이제 수학 과목의 선생님이 학생한테 써준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어쩌고 저쩌고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는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등등 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세특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야, 너네 이 세특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라고 선생님들이 점검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내는 거죠. 근데 내가 선생님 이런 거 더 추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를 보시면 교사의 발문에 적극적인 대답을 하고 소통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구나, 학생이. 그죠?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하는구나. 실생활 속에서 수행평가겠죠. 수열의 예로 이런 것들을 찾고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을 해서 뭔가 복잡한 얘기들이 막 적혀 있죠. 원리를 파악함. 그죠? 그 다음에 미적분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기도 했다. 기사도 찾아봤죠. 프랙탈 카드를 만들어서 뭘 해보기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했다. 자, 둘 다 1등급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아래 친구가 훨씬 괜찮아 보이시죠? 그래서 세특에 적혀야 되는 말들은 이따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세특에서 이런 두루뭉실한, 여기 약간 두루뭉실하죠? 두루뭉실하게 그냥 잘했다 정도가 적히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확하게 한 활동들이 적혀야 돼요. 임팩트 있게.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이런 걸 적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임팩트 있게 선생님한테 PR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PR을 많이 했죠. 발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수행평가 연습 잘해가지고 준비 잘해서 그런 것들 발표도 잘하고 그죠? 그다음 선생님 이 기사 읽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추가해 주세요 했겠죠. 그래서 추가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또 하고 멘토로 선정도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적히면 세특이 괜찮은 거다.
그래서 세특과 그 다음에 어떤 교과 내신 이런 것들이 똑같이 1등급을 예로 들었지만 3등급이더라도 혹은 4등급이더라도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뽑힐 수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내신의 평균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아까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라 그랬죠? 이건 한 학년에 한 번씩 써주게 되고 1학년 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면성실하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고 진로와 어떤 학생의 성향에 대한 글들이 좀 적힐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뭐 모를까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여기가 중요하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율 활동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있고 진로 활동이 있죠. 그 외에 이제 봉사 활동이 기재가 될 텐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 자율 활동부터 먼저 보시면 500자. 자, 자율 활동은 자율적으로 한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고 주로 이런 뭐 학습부장, 뭐 학교에서 뭘 했다든가 어떤 교육에 참여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먼저 부적절한 예부터 보시면 밑에 거예요. 노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밑에 건 이런 거죠. 이거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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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얼핏 봐도 10개죠. 500자 내에 10개의 내용을 담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참가했다 정도지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가 않죠. 보통 500자에 한 두세 개의 활동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거든요. 위에 거를 보시면 괜찮은 사례는 자, 제일 처음에 학습부장을 했대요. 그리고 학습부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적히죠. 그죠? 근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학습부장 내용으로 이렇게 세 줄이나 썼는데 학습부장 내용이 별로 쓸 말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 좀 더 이쪽을 좀 더 줄여서 뭔가 어떤 요쪽을 갖다 좀 더 부각시키면서 학생이 봉사정신도 있고 애들도 좀 잘 가르쳐주고 뭐 좋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랬고요. 이런 것들은 내용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나열한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면서 뭐 동영상을 봤다. 그리고 이걸 사회학의 시선에서 분석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는 뭐 사회적 재난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죠? 사회적 재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진화도시는 어떤 탐구 싶어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자체도 되게 잘 썼는데 어떤 특성을 띠게 될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어 했다. 여기에다 탐구하고 싶어서 어떤 독서도 좀 찾아보고 뭘 했다라고 적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동이 연결됐으면 좀 더 좋았겠구나. 이 친구가 사회학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또 보면은 사회 갈등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죠? 사회학, 사회 갈등. 좀 연결이 되죠. 이 친구가 사회학과랑 관련된 학과에 지망을 한다면 이건 자율활동 부분이지만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죠. 이 친구는 사회학에 관심도 많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끝까지 좀 추적하면서 공부해내려고 하고 내용 자체는 밑에 거보다 위에 게 훨씬 적지만 이게 더 좋은 사례. 그래서 학생들도 어떤 활동을 할 때 이것저것 참여하지 말고 중요한 것들은 어떤 나의 진로와 혹은 진로가 없다면 나의 관심사랑 어떤 연결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나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토리,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도 보면 밑에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너무 짧죠, 일단. 너무 아깝죠, 이런 거는. 500자 쓸 수 있는데. 그죠? 이런 정도에서 오케이 하면 안 되고요. 이 위에 걸 보시면 과학 실험반을 했어요, 아이가. 40시간. 자,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심도 있게 계기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이 이거죠. 위 활동에서 느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2학기에 뭔가 다른 걸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2학기에 뭔가 자유주제,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다. 동아리에서. 그래서 뭔가를 더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연결해 가면서 뭐 이 부분에서도 뭐 아쉽다기보다도 뭐 어떤 과학에 관심이 있고 아이가 과학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괜찮은 그런 학생부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진로 활동 쪽을 볼게요. 진로 활동은 700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희망 분야는 삭제되었어요. 자, 진로 활동에 대해서 이 진로 활동 희망 분야가 삭제되었더라도 사실은 내용이 다 나와요. 이 밑에 활동에서 진로의 날에 참가했고 번역가 및 통번역가 벌써 딱 드러나죠. 아, 얘 번역가가 되고 싶구나. 그죠? 주로 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뭘 했다. 좀 좋은 활동은 여기서 이제 좀 아이가 좀 특출난 점은 요거죠. 강연이 끝난 후에 강사와 상담하며 더 좋은 진로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강의 끝나고도 또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진로 계획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활동 좋죠, 아이가. 밑에 전공업 문화주간에서 역시 또 비슷하게 연결되는 활동들을 했죠. 그죠? 또 일본어랑 관련된 전시 활동도 진행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뭐 통역가나 번역가 혹은 어문 계열에 좀 어떤 관심이 있고 그런 계열로 나가려고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진 학생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여기에 내신 스토리만 가미가 되면 굉장히 좋은 학생부가 될 거예요. 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미기재돼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쭉 나열만 돼요. 그런데 이 밑에 걸 보시면은 밑에 거랑 위에 거의 차이가 밑에 건 이제 노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그냥 뭘 했죠. 교내 환경 정화. 그죠? 근데 위에 거를 보시면은 비슷한데 나열한 건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약간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 뭐 학급 전산 도우미라든가 청소 및 말벗, 뭐 말벗도 사실 좀 괜찮죠. 뭐 봉사정신 함양고용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에서 어떤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얘가 뭐 사범 계열을 진학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학생이면은 이 봉사활동이 나열된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연결지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지속적이면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 나가라. 그렇게 학생부를 만들어 나가면 좋다. 자, 그리고 가장 핫한 게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인데요. 수상 경력 대인 비번. 예전에는 이랬어요. 학생부에 수상 경력이 막 2장씩 넘어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반영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재는 돼요. 근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서 활동 비반영. 그럼 독서나 수상을 안 해도 되는 거냐, 활동을. 이게 이제 핵심인데, 물음표인데, 결론을 얘기 드리면 해야 돼요.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거를 어디다 쓰냐? 이거 대학교로 안 보내는 거거든요. 독서 활동한 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런 데다 녹일 수 있죠. 자, 화법과 작문에 대한 세특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했고 이것도 좋은 세특인데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컴퓨터 공학에 관심을 갖고 자, 진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애프터 비트코인과 10대를 위한 코딩 직업 특강을 진로 독서하였다. 그죠? 이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 이런 독서 활동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세특이니까 세특에다가 수학에 관련된 어떤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수상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특이나 아니면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데다가 담아낼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담아냈을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부담이 덜해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학생들이 자기와 연결지어서 세특에 쓸만한 내용의 어떤 독서를 한 두세 권 정도 한 학기에 그리고 그 뭐 수상이나 어떤 뭐 그런 것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에 출전을 해서 어떤 수상을 받아내는 게 좋겠죠. 자, 밑에 것도 어떤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디어타임 시간에 평소 가진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독서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서 봉사활동까지 연결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봉사활동을 떠올려서 뭘 했고 이걸 진로랑 그죠? 진로랑 봉사, 독서, 봉사까지 이렇게 연결짓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외교.
그죠? 이 진로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진로 계획에다가 외교에 대해서 어떤 진로 활동들을 해왔는지, 그죠? 그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에 영어나 아니면은 뭐 국어 쪽이나 이런 사회 쪽 관련된 점수가 높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괜찮은 전형이 되죠. 자, 요약해드리면 거의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수상 경력은 미반영이고 독서 활동도 미반영이지만 이런 데다가 녹여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희망 삭제, 봉사 특기사항 미기재지만 역시 또 녹여낼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다가 충분히 자기가 하는 활동들을 의미 있는 활동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나중에 이제 수정 기간에 뭐 이렇게 채워달라고 어필하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 활동,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교과 스토리만 좋으면은 한 가천대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서울 쪽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꼭 그렇진 않고요. 세특 관련해서 좀 세특을 잘 쓰려면 선생님께 좀 어필이 돼야 돼요. 뭐 안 했는데 했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에 자기가 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자기 전공 적합성이 있는 곳. 그런 과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그 답변을 갖다가 교과와 비교과를 활용해서 비교과뿐만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를 수단으로, 그죠? 그래서 나를 알려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때 나중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면접에 가서 잘 웃고 목소리 크게 하면서 맑게 활기차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말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자기가 해온 게 있어야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나 이런 거 했어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도 좀 필요하겠죠. 아, 내가 독서를 갖다가 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세특에다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제가 조금만 더 여기에서 이제 입시가 한 개는 아니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반드시 적합한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그냥 논술이나 수능 쪽을 더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얘를 갖다 언제까지 해봐야 되냐? 최소한 2학년 1학기까지는 좌절하지 않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어떤 스토리가 교과 내신의 스토리가 나올 것 같다. 혹은 내가 교과 내신 쪽은 좀 잘 안 되더라도 비교과 쪽에 스토리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이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이걸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스텝 2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학년 2학기에만 결정해도 사실 일반고 학생들 중에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해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시를 치르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교과도 중요하고 비교과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조금 더 레벨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일단 가천대 아래, 가천대 아래쪽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교과가 더 많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천대 이상, 그 다음에 인서울의 어떤 주요대, 주요 10개 대학,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가천대 이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과예요. 점수.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교과 점수가 중요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비교과 위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 점수가 충분히 받쳐줘야 되고 비교과는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천대 이하에서 비교과가 뛰어난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과 스토리가 훨씬 중요하죠. 교과 점수라는 말보다는 교과 스토리라고 얘기하면 좋을 수 있겠죠. 그다음 가천대 이상에서 인서울의 주요 10개 대 요 사이를 볼게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는 교과에 대한 스토리는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플러스 비교과도 일부 챙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위에 있는 이쪽 대학교, 이쪽 대학교는 교과에 대한 스토리가 다 비슷할 수가 있어요. 교과가 다 애들이 점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교과 스토리가 있고 비교과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교과가 충분히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학교의
이 레벨에 따라서 약간 어디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도 좀 판가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내가 4등급 이하 쪽이다. 그럼 점수를 올리는 게 우선이에요. 괜히 막 애쓴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애매해지면은 사실은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과 내신을 먼저 잡는다 확실하게. 그다음 교과 세특이나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 내 전공과 관련 있는 것들에만 내가 애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괜찮아요. 그리고 인서울의 주요 10개대를 노리는 학생들은 비교과를 좀 더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둬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죠. 자, 타노스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제거될 수도 있겠죠. 네. 타노스. 학생부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자, 내신에서 영어 수학만 관리를 받으니까 영수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국어, 사회, 과학. 특히 전공 과목들은 사회과학 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과목들의 점수를 꼭 챙겨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신경을 쓰는데 이걸 우리 고1들은 기회가 더 많죠. 고1들은 5학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학기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면 좋아요. 고2들도 아직 3학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 듣고 어떤 컨설팅 업체가 붙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아,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라는 것들만 몇 개 정해서 그것들만 좀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1들은 연습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나게, 좀 더 잘하게 되겠죠. 이런 고3으로 갈수록 좋은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게 스토리인 거죠. 자, 두 번째, 어, 위도우, 그죠?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자, 이번에는 정신논술 쪽하고 관련된 건데, 정신논술을 안 하고, 선생님, 저는 학생부로 갈 건데요. 하더라도 이건 꼭 해놓으세요. 학생부로 가더라도 나중에 6개 원서를 쓰다 보면요. 학생부 교과도 쓰게 되고, 종합도 쓰게 돼요. 또 아쉬운 마음에 정시 준비도 하게 돼요. 그래서 고1 때 다른 거는 됐고, 국어랑 영어 모의고사 점수는 챙긴다. 국어랑 영어는 범위가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국어는 논리력을 묻는 거고, 영어는 해석력을 묻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점수를 챙겨놓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고3이 됐을 때 국어 영어가 한 2등급 이상선에 있다. 그러면 수학 탐구가 한 3 정도만 찍어줄 수 있으면 이거 인서울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4. 4를 찍으면 좀 곤란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돼도 가천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에 있으면 제 경험상, 현장의 경험상 이 공부는 하더라고요. 할만 하잖아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럼 이거 점수는 나올 거고 수학이 좀 어렵긴 한데 수학은 또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또 3등급 받을 수 있게끔 공부하면 이걸로도 인서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2 때까지 성실하게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좀 전환하려면 이 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입시에 대한 컨설팅을 못 받고 3학년 1학기에 접어들어서 내신 그동안에 몇 받았어? 그럼 4점대 중반이요? 야, 너 이거 대학 못 가겠는데? 너 정시해야 돼. 이러면 이때부터 시작하면요. 국영수탐이 막 이게 4, 5부터 시작하거든요. 할 맛 안 나요. 쉽게 얘기하면. 할 맛 안 나고 점수도 안 나오고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꼭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고2 1학기부터는 약간 주요 입시 전략을 정하는데 지금 1학기 접어들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그럼 1학기 때 나 학종 한 번 더 해봐야겠다. 혹은 나는 정시 쪽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부 종합 마지막에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하라는 거예요. 학종 정시가 있으면 학종에다 힘을 좀 실어보겠다든가 아니면 난 정시 쪽에 힘을 실어보겠다든가 아니면 교과 쪽이나 학종 쪽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 쪽에 힘을 실느냐 수능 쪽에 힘을 실느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빨리 수능 국어랑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죠. 고2들은. 그죠? 고1들은 아직 기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